우주항공주 빅매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 한국항공우주. 우주항공 분야가 정책 모멘텀과 시장 기대를 등에 업고 올해 증시의 주요 테마로 부상하고 있는데요. 자,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종목은 무엇일까요? 네,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저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. 지난번 우주항공 세트에서 제가 시선 관심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추천을 하고 이후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. 이번에는 다음에 좀 올라갈 수 있는 한국 항공우주를 선택을 했습니다. 아, 네.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시는군요. 네. 네. 자, 김도현 자문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, 김정훈 자문역은 한국항공우주를 선택하셨는데요. 자, 김도현 자문역은 왜 한국항공우주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택하셨나요? 네,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항공 산업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입니다. 네. 로켓을 쏘아 올리는 운송 기술, 그리고 위성 통신,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까지 하나그룹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우주 밸류체인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앞으로는 이 민간 주도의 우주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이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네, 저 한국 항공우주는 어떻게 보면 우주 항공 분야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위성 제작과 재사용 발사체 기술에서 좀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정부의 이제 핵심 프로젝트에 좀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. 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목적 정찰 위성과 차세대 중형 위성, 그리고 초소형 SAR 검증 위성 등 다양한 위성 개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좀 장기적인 우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, 이번에 그 누리호 4차 발사, 이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한 주역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. 네. 국가 차원의 이 연구 개발이 민간 산업화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충분히 잘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이번 발사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그리고 발사 운영 전반에 본격 참여를 하면서 이 민간 주도의 발사 서비스의 기틀을 좀 마련했다라고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, 맞습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누리호 엔진 등 이제 발사체 부품에서 좀 강한 건 사실인데요. 위성 분야는 또 계열사의 이제 하나 시스템이 담당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의존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의존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는데 네. 우주 밸류체인의 구축이라고 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, 의존이 아니라 왜냐하면 구축이다. 지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많은 주주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. 오. 네, 바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사체 재사용 기술로 이제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발사체 재사용 기술이 뉴 스페이스 시제의 어떻게 보면 선점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 기술을 갖다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. 이는 이제 하나와 이제 누리호 발사 경험 대비해서 지속 가능성이 좀 차별화되면서 차세대 발사체 사업 선정에서 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카이의 위성 그리고 탐사 경험이 좀 강점으로 꼽히는 반면에 2032년에 이제 달 착륙성 개발 주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게 봐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두 기업 모두 우주항공 기업이지만 사실은 방산 기업이기도 하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산업이 어떤 한 세트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요. 네. 어떻게 보면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조금 협력의 어떤 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 항공우주는 기업명에서 우주가 들어가지만은 방산 사업이 이 매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분기 누적 방산 매출이 5조 9,477억 원 중에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53%로
내수 중심에서 이제 글로벌 수출 중심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방산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한국항공우주 역시 이제 KF-21 전투기와 KA-50 수출 등 이제 방산 프로젝트가 주요 실적의 좀 원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25년 영업이익이 이제 3천억에서 한 3,400억 수준에서 2026년에는 5천억 이상으로 좀 급성장할 것으로 방산 수요가 조금 주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자, 그렇다면 두 기업의 정체성을 우주 항공 기업으로 봐야 하나요? 아니면 방산 기업으로 봐야 될까요? 네, 그 질문은 좀 어떤 질문과 좀 비슷하냐면 네. 이 스마트폰이 전화기입니까? 아니면 컴퓨터입니까? 오, 좀 약간 네. 그런 질문과 좀 이해가 비슷한 좀 것 같습니다. 되네요.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다라고 네.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이 매출과 이익이 80% 이상이 방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력한 방산 기업이긴 하지만 미사일의 기술은 로켓 추진 기술이 되고 그리고 전투기의 눈은 위성 관측 기술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방산 분야에서는 두 기업 중 어떤 기업이 더 유명한가요? 네, 우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상의 K9 자주포와 천무 그리고 해상 같은 경우에는 함정용 엔진 그리고 하늘의 항공 엔진까지 육해공 종합 방산 패키지를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. 올해는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와 중동으로 수출 전선을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지금 국방비를 좀 증액을 하고 있는 그런 기조에 있습니다. 그리고 글로벌 군비 경쟁도 좀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량 생산 능력과 빠른 납기라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글로벌 방산 지포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, 네. 자, 김도현 자문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항공우주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. 반론을 제기하셔야죠. 반론을 제기하기 전에 이제 사실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네. 현재까지는 그 사실이 맞습니다. 네. 그렇지만 이제 방산 부분에 있어서 한국 항공우주가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좀 뛰어나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왜냐하면 KF-21 항공기가 이제는 테스트에서 이제 상용화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차세대 전투기로 KF-21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그 수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? 그러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는 한국 항공우주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우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냐, 한국 항공우주냐 이렇게 토론하는 건 투자를 어떤 종목에 해야 할지 고민스러워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. 자,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높습니다. 더 오르기는 할까요? 네, 저도 좀 그게 제일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. 아직은 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번 달에 또 역사적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였습니다. 네.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을 미리 단정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증권사의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가 최근 이 180만 원 까지 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올해 실적이 얼마나 성장 속도가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주가가 내 뜻과는 좀 다르게 좀 간다라고 한다면은 적정 지점에서 손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아직까지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김도현 자문역 이야기에는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? 물론 이제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난번에 우주항공 세트에서 제가 오를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선정을 했었던 그랬었죠. 거고요. 네. 이제, 네. 이제 많이 올랐었죠. 예,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이미 방산과 우주 엔진 성장 프리미엄을 좀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여기서 이제 추가 릴레이팅 여지가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?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궁금증이 생길 것인데요. 네. 분명히 이제 실적이 나오면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2026년에는 오히려 실적 충족 여부가 어떻게 보면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
우주 항공 및 이제 방산 실적이 좀 본격화되고요. 그리고 러우 전쟁이나 어떻게 보면은 중동 지역에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은 방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조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. 아직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지금 대부분 빠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발사체 이제 재사용 기술이나 KF-21 이 지금까지는 개발 테스트 단계였다라고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두 분의 뜨거운 토론을 들어보니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지 더 고민되시죠?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. 카톡 채널에서 투자앵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고 자문역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. 업종 종목 분석도 함께 올려드립니다. 오늘 공개한 시선 고정주도 지금 공개 중이니까요. 빨리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.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